네, 이번 주부터 알트코인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승을 주도했던 구코인들, 구알트코인들이 예를 들어서 매직에덴, 아르고, 시백 이런 코인들한테 상승을 이어주고 얘네들이 50%, 60% 막 2배 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어받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주인공이 없는 상태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무엇도 정의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이 뭔지, 어떤 구간인지 설명하고 시장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지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구간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현재 구간은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구간부터 보면 저점을 단 한 번도 내린 적 없고요. 고점은 계속해서 높여가는, 고점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이 상승 동력을 이뤄가는 구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A 구간은 고점을 높였던 구간이고 B 구간에서부터는 고점을 높이거나 아니면 저점을 낮추거나 그런 구간 없이 그냥 지금까지 차트는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장과 B장은 다르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요. 이 B 같은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건 전형적인 이 단기 상승세가 또는 단기 매수세, 거래량이 들어온 직후에 방향성을 잃어간다, 방향성이 없어지는 구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 다음 구간을 뻔하게도 의심 구간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의심 구간이 뭐냐? 24년도 의심 구간을 보게 되면 3, 4, 5, 6, 7, 8, 90 반년 동안 또는 7개월 동안 의심 구간을 가져갔었고 사실상 상승도 아니지만 하락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약세 구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장세를 설명하면 해당 구간에 대해 상승을 외치는 사람은 있었죠.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외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상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두 줄의 핵심이 나와 있거든요. 상승은 바라볼 수 있으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상승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유가 없으니까 올라간다. 상승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힘들고 결국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려가지 않을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의심 구간이라는 겁니다. 소수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의심을 한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6월까지는 저점을 내린다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버텼던 구간이긴 하나 문제는 7월달, 8월달, 9월달에 사람들이 털려나갔다는 게 되겠죠. 이 전형적인 의심 구간에 털려나갔던 구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들어드린 의심 구간도 있지만 단기로 터는 구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년도 1월 구간을 말하게 되는데 이때 비트코인은 2주 만에 30%가 내려갔었고요. 이 내려가는 구간에 이 차트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차트가 이런 식으로만 완성되어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하락을 의심했고 고점은 높였으나 이제 상승은 없다,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던졌던 게 1월장입니다. 2주라는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던졌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50% 반타작이 나왔었어요. 저도 상승이 끝나는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상승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 의심 구간이 종료된 1월 28일 이후에 알트코인 10배, 30배짜리 상승이 나왔다라는 게 되겠죠. 여기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상승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락을 믿어버리게 만드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의심 구간이라고 말하는 거냐? 맞아요. 현재 의심 구간이 진행되고 있고 이 의심은 계속 심화될 거예요. 반년짜리, 7개월짜리 의심 구간? 그거는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단기에 끝날 수도 있고 장기가 될 수도 있는데 확정적인 건 의심 구간이 진행되고 있고 위에서 봤었던 2월달 상승, 알트 찐 상승이 나올 때까지 의심 구간은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현재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비트코인 사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투자 자산, 그 어떤 투자 자산이든 한번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은 쉽게 그냥 단 한 번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코인으로 치면, 주식으로 치면 상패가 아닌 이상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투자라는 플로우상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흐름이 끊기고 있냐 아니면 들어오고 있냐 이 부분을 찾아보면 되는데 3월달과 11월달 비트코인 ETF 흐름을 보면 3월에 대략적으로 그냥 1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할게요. 5,000원, 6,000억. 그리고 3, 4천억, 그리고 1조가 들어오고요. 6천억쯤 들어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6천억, 1조 계속 들어오고요. 8천억, 거의 1조에 육박한 금액들이 들어오죠. 이 3월 달과 11월 달에 들어온 금액은 아직 ETF에 있고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상승하지도 않고 그냥 고점에 머물러 있고 그냥 횡보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비트코인 ETF 유입량을 보면 그 금액상으로 5천억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자 데이터가 내일 발표되고 이번 주 데이터가 종합되고 나면은 좀 달라지겠지만 조금은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유입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증가하고 있으니까 상승이 끝난 거냐?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봐보세요.
이 3월달과 8월달에 상승 모멘텀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방금 전에 투자 자산에 들어온 금액은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ETF에 흘러들어온 금액은 어디로 향했냐? 사실 그냥 100% 이동한 건 아니지만 이 상승 모멘텀을 이용해서 차트에 보이는 3월달과 8월달에 알트코인들로 향했다라는 걸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돈이 이렇게 전부 빠져나가야지 21년도 뭐 4월달, 5월달 같이 빠져나가야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정답지가 하락이라는 게 되는데, 즉 빠져나가야지 하락장이라는 게 확정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조정 중이에요. 이게 전체가 빠져나갔다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상승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게 하락이 아니라면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상승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 토탈3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 차트에서 음봉으로 마감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주봉 차트에서 양봉으로 올리면서 반등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반등이냐? 그것까지는 확정 지을 수 없겠으나 저는 음봉을 찍다가 양봉이 나올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그 기간은 사실 빠르면 1, 2주가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을 그렇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사실상 우리가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를 정의할 때 사실 상승이 그러한데 상승이 이런 식으로 그냥 우상향을 할 때 어디가 끝이냐라고 뭐 약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거래량으로 보잖아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좀 꺾일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ETF 거래량을 봤을 때 3월달과 11월달 상승량을 보고 만약에 11월달 거래량이 낮다면 상승에 대한 힘이 좀 작아지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월달과 11월달 거래량을 보면 저번 상승보다 이번 상승의 거래량이 더 큽니다.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좀 더 커요. 그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치가 또 여기에 적용하는 거겠죠. 한번 들어온 금액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실제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거래량 감소할 때 상승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21년도 상반기 차트를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이 차트를 하락으로 상승이 끝났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힘이 꺼지기는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승장 종료가 아직 멀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장 종료가 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해야 될 건 간단하죠. 조정의 매수,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뭘 사야 되냐? 그래서 후반부에는 알트코인을 몇 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에이다를 먼저 좀 말씀드려 볼 텐데, 며칠 전 영상에서는 제가 중립이라고 밝혔는데 이제는 매수 의견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제가 만약 포트에 9코인을 넣는다면 저는 에이다를 넣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1,400원, 1,500원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하락이 1,000원만 지켜준다면 추세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깨더라도 좋아요. 뭐 980원 깨도 되는데 뭐 980원까지는 깨도 좋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1,000원 부근만 지켜준다면 1월달이나 2월달 이후에는 큰 상승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AI16Z라는 코인입니다. AI 코인으로 대략 바닥은 한 0.2달러 근처였고 지금 현재는 0.7달러까지 올라온 놈입니다. 해당 코인을 0.34달러 이 근처 한 여기서 주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못 주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 AI16Z, 엘리자, AI16Z 뭐 모시기, 뭐 AI16Z 모시기, 이게 그 결국에는 안드레슨 호로위츠 A16Z라고 하는 이 네이밍에서 이런 좀 밈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가 뭐 지금은 AI16Z 엘리자만 있지만 초반에는 진짜 많았어요. 뭐 한 100개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99개는 그냥 러그풀하고 쐈다가 그냥 마이너스 99% 밟고 아니면 그냥 스캠 행위하고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AI16Z랑 엘리자가 남았습니다. 엘리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상승세가 좋지는 않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AI16Z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 솔라나 네트워크에 있어서 덱스에서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해당 코인을 사실 때는 솔라나 네트워크 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거래소, 해외 거래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위에서 봤었던 뭐 러그풀 스캠, 이게 지금은 없고 좀 안정적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좀 안전 비용을 냈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하시고 내려갈 때, 여기서도 나오죠. 내려갈 때 한 50% 내려갔죠. 내려갈 때 분할 매수로 그냥 차근차근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렌더입니다.
뭐 AI에서 디핀으로 파생되고 그런 부분에 있는 렌더인데, 그런 부분에 있는 디핀 테마인데, 저는 이번 약세장이 좀 좋을 거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11월 달이나 아니면 10월 달에 상승했던 코인들, 솔직히 말해서 좀 비싸서 못 샀던 코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약세장에 이 비쌌던 가격들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좋게 보고 있던 코인들 살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렌더 토큰을 추천하는 거고요. 이 디핀 같은 경우, 이 디핀 테마에 속해 있는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차트랑 연결성 또는 상관성이 좋습니다.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나왔던 에이셔랑 좀 크게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있나? 사실 뭐 사용자 수나 그런 건 아니면 세부 프로젝트만 다른 그런 디펜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고, AI 쪽에서는 나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RWA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서야 사냐라는 부분보다 앞으로 관점을 한번 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의 선택보다는 미국의 뭐 기관, 뭐 미국의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선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전형적인 게 RWA예요. 온도, 만트라, 팬들 전부 고점을 뚫었고요. 뭐 팬들은 그냥 아슬아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팬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RWA 테마 선택하실 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RWA 테마가 묻어있는, RWA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코인을 사냐, 또는 RWA 중에서 잡코인을 사냐, 이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번 선택을 한다면 체링이거나 아발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잡코인을 산다면 트루파이, 정말 그냥 쓰레기 잡코인, 하이리턴 하이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체이링이나 아발이 안 땡기는 경우에는 팬들이나 온도도 사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렇게 만트라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팬들이나 온도도 체링 아발이 안 땡기는 경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의 국가 기관의 선택을 그냥 따라갔던 장이기 때문에 안 땡기는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묻을 걸 살 바에 그냥 제대로 된 걸 산다 라고 생각하시고, 포트에 포함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서야 추천하냐, 트루파이나 체인링과 아발란치 사시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다, 팬들이나 온도 선택하면 돼요. 저는 이제 진심 모르겠어요. 내려간 코인, 그러니까 바닥을 기고 있는 코인 선택하면은 설거지 시키네. 올라간 코인을 추천하면은 그걸 이제서야 추천하네.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게 그냥 미쳐버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서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번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마지막에 첨가 있습니다. 매직에덴과 무브먼트,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한 코인이죠. 빗썸에도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신규 상장에 있어서 국내 거래소가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해외 상장을 거쳐서 뭐 2달 뒤, 반년 뒤, 1년 뒤에 상장하는 게 아니라 동시 상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점이 존재해요. 당일에 뉴비 투자자들 손실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단기 투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좀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이번에 코인원 좀 심했죠. 이게 단점도 있지만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클 거라고 봐요. 추후에 벌어지는 해외 자본의 설거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첫날 수업비 세게 받고 다음부터는 그냥 프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신규 상장 코인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애들 추천을 안 하는데, 하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지켜봐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약세장 끝나면서 몇 개 더 상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무브나 매직에덴이 뭐냐? 레이어 2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NFT 거래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나온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좀 매직에덴은 고인물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코인들, 특히나 리플, 스텔라 루멘 제가 안 산다고 해서 경제 언어방이나 구독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